요양원 가시라고요. 82살의 정심은 아들 재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데려온 그 아이를 밤마다 옆에서 공부 도와주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학비 벌어준 그 아이를 변호사 만들어낸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내쫓고 있었어요. 옆에 선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엄마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요. 정심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미안함도 없이 정심은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오빠가 남긴 1000억대 유산을 평생 숨겨왔다는 사실을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정심은 자신의 땀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재민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될까요? 이 사건이 어떤 놀라운 반전을 불러올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믿기 어려운 실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62살의 정심은 고아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정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고아원 선생님이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들이 놀이방에 있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낡은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읽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장만 넘기고 있었어요. 정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혼잣말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는 재민이에요. 5살 때 여기 왔어요. 재민이요? 네. 조용하고 착한 아이예요. 책 읽는 걸 좋아하죠. 정심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옆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책을 읽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말 걸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심은 천천히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안녕?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이 정심을 바라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책 읽어? 동화책이요. 재민이 책 표지를 보여줬어요. 낡고 해진 동화책이었습니다. 정심은 책을 들여다봤어요. 재미있어? 네. 여기 나오는 할머니가 착해요. 그래. 네. 아이한테 빵도 주고 집에도 재워줘요. 재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너도 그런 할머니 만나고 싶어?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책만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정심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정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재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책을 읽던 모습, 할머니 이야기를 하던 눈빛, 움츠러든 어깨. 정심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키울 수 있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저축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정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심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증서, 은행 통장, 모두 세상을 떠난 오빠가 남긴 것들이었어요. 8년 전이었습니다. 오빠가 병상에 누워 정심의 손을 잡았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아, 이 서류들 잘 보관해라. 오빠 뭐예요 이게?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땅이랑 주식이랑 1,000억은 넘을 거야. 정심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심아,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마. 이건 내 노후를 위한 거야. 오빠, 우리 집안이 왜 망했는지 알지? 돈 때문이야.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돈 때문에 싸우다가 찢어졌어. 오빠의 손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심아, 이 돈은 꼭꼭 숨겨놔. 내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알았지? 네, 오빠. 약속해. 약속할게요. 오빠는 그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심은 약속을 지켰어요. 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 키우면 쉽겠지. 편하겠지.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말대로 이건 노후를 위한 거야. 그리고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내 힘으로 하고 싶어. 떳떳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정심은 다시 고아원으로 갔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심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세요? 네. 혹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셨나요?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심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랍 속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넉넉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줄 수 있어요. 원장은 한참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미소 지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입양 절차가 끝났어요. 정심은 재민을 데리러 고아원에 갔습니다. 재민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 옷 몇 벌과 동화책이 전부였습니다. 가자, 재민아. 정심이 손을 내밀었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두 사람은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해가 낮게 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재민이 물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이제 너 집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정심은 재민을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 아니야. 재민이 정심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2층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야. 재민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심이 청소해 놓은 작은 방이 있었어요. 저기가 내 방이야. 제 방이요? 응. 이제부터 내 방이야. 재민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과 이불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민이 침대에 앉았어요. 이불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할머니, 응? 고마워요.
정심은 재민 옆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고맙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재민이 정심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정심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많이 먹어. 네. 재민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재민은 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민이 울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재민이 말했어요. 할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도와주고 싶어요. 정심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정심이 씻고 재민이 닦았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정심이 말했어요. 재민아, 이제 자야지. 네. 잘 자. 내일부터 학교 준비해야 해. 네. 할머니도 잘 자요. 재민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심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하자. 재민이 위해서. 정심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민이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재민이 침대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 할머니랑 같이 있을까? 네. 정심은 재민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이 동화책을 보여줬어요. 이 이야기 읽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정심은 책을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눈을 감고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재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심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잘 자, 우리 재민이. 정심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 잘 키워야지. 행복하게.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정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힘들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외로웠던 집에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거였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정심과 재민, 두 사람의 삶이요. 아침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심은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났습니다. 재민이를 위해서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계란도 구웠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가 많지 않았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7시가 되자 재민이 방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에 재민이 나왔어요. 눈을 비비며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잘 잤어? 네, 할머니. 씻고 밥 먹자.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정심은 재민의 그릇에 밥을 푸르게 담아줬습니다. 김치찌개도 한 그릇 떠서 앞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야 해. 학교 가면 힘들거든. 네. 재민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심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도 드세요. 응, 먹는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밥을 다 먹고 재민이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심이 챙겨준 가방을 맸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할머니. 점심은 급식 먹고 저녁에 집에 오면 간식 있을 거야. 재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재민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심은 창문으로 다가가 재민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잘 다녀와, 우리 재민이. 혼잣말이었습니다. 재민이 학교에 간 사이 정심은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이 걸렸어요. 식당은 동네에서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심씨 왔어요? 네, 사장님.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바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심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 자리로 갔어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이미 접시들이 쌓여 있었어요. 11시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그릇들이 나왔고 정심은 쉴 틈 없이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닦고 정리하고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2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줄었습니다. 정심은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돌렸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정심씨 수고했어요. 밥 먹어요. 네. 직원 식사가 나왔어요.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정심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먹었어요. 피곤했지만 밥은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 일당이에요. 고맙습니다. 정심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하루 일한 대가였습니다. 내일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게요.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정심은 식당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시계를 봤습니다. 3시였어요. 재민이 학교 끝나는 시간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정심은 근처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 계산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알바였어요. 5시까지 2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가져왔어요. 정심은 바코드를 찍고 계산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같은 말을 몇십 번 반복했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어요. 5시가 되자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에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와요. 네. 정심은 마트를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5천 원을 꺼냈어요. 오늘 번 돈의 일부였습니다. 근처 빵집으로 갔어요. 크림빵 2개 주세요. 4천 원입니다. 돈을 내고 빵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재민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재민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다녀왔어.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서 정심에게 달려왔어요. 안겼습니다. 정심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학교 재미있었어? 네. 친구도 생겼어요. 그래. 잘 됐네. 정심은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할머니가 사왔어. 와, 크림빵이다. 재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크림이 입가에 묻었어요.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정심은 웃으며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재민이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정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하러 갔다 왔어. 일이요? 응. 할머니가 돈 벌어야 우리 재민이 키우지. 재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야. 정심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 재민이랑 같이 있으니까.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착한 아이 될게요. 할머니 힘들게 안 할게요. 정심은 재민을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이미 착한 아이야.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재민이 밥을 챙겼어요. 학교 보내고 일터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재민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의 웃음이 모든 피로를 씻어줬거든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정심과 재민이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간 거였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좌판에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정심은 재민의 손을 꽉 잡고 걸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그래. 그럼 돼지고기 좀 사자. 두 사람은 정육점 앞에 섰습니다. 정심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삼겹살 200g만 주세요. 200g이요? 조금 적은데. 괜찮아요. 그거면 돼요. 고기를 받아들고 계산했습니다. 10,000원이 나갔어요. 정심은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채소도 몇 가지 샀습니다. 무, 파, 고추.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계산하고 나니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재민이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과 먹고 싶어? 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봤어요. 하지만 눈빛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에 사줄게. 할머니가 돈 더 벌면. 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척을 만났습니다. 정심의 사촌 동생 영자였어요. 언니, 어디 갔다 와? 장 보러 갔다 왔어. 영자가 재민을 봤어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아이가 입양했다는 그 애야? 응. 언니 참. 고생 사서 한다니까. 정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고아 키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중에 크면 다 떠나. 그만해. 정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자는 코웃음 쳤어요. 내 말이 틀렸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뭘 기대하는데. 집에 갈게. 정심은 재민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영자가 뒤에서 말했어요. 언니 후회할 거야. 그 애 키워봤자 나중엔 다 배신해.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재민이 조용히 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심이 물었어요. 재민아, 괜찮아?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고아라서 저런 말 들어요? 정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재민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인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정심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고아가 아니야. 넌 할머니 아들이야. 진짜 아들이야.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심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우리만 알면 돼. 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 잠든 후 정심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중엔 다 배신해.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재민이는 그런 애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정말로 재민이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커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이 아이 키우기로 한 건 내 선택이니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도 일하러 가야 했어요. 재민이 위해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야 했습니다. 정심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민이 방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재민이 침대에서 작게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정심은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자, 우리 재민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재민의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뭐라 하든 상관없어. 이 아이만 행복하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내일도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심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6년이 흘렀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14살이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재민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이나 2등을 했습니다. 정심은 여전히 매일 일터로 나갔어요. 식당과 마트를 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은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심이 집에 돌아오니 재민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열심히 풀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다녀왔어.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재민이 최고다. 정심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김치와 계란, 두부가 있었어요. 저녁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 정심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어요. 두부도 썰어서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밥이 다 되어갈 무렵 재민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줄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가서 숙제마저 해. 숙제는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책상 정리하고 있어. 곧 밥 먹자. 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재민이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도 드세요. 일하느라 더 힘드셨잖아요. 정심은 미소 지었어요. 재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으로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저 꼭 성공할 거예요. 재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 우리 재민이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먹었어요. 일주일 후 학교에서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민이는 전교 2등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정말 잘했구나. 이번에도 최상위권이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서 공부 도와주시는 분 있니?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어머니는요? 저, 입양됐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께서 잘 키우셨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 네. 재민이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야, 김재민. 이번에도 2등이래? 대박. 친구 동우가 말했어요.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 무슨 운이야? 넌 맨날 공부하잖아. 그때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에서 1등을 한 석준이었습니다. 재민이 너 입양됐다며?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석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엄마가 안 키운 거지? 버림받은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재민을 쳐다봤어요. 재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궁금하잖아. 왜 버려진 거야? 닥쳐. 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석준이 비웃었어요. 버려진 주제에 공부는 잘하네. 친엄마 찾으려고 그래. 재민이 석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책상이 삐걱거렸어요. 한 번만 더 그런 말 해봐. 뭐? 때릴 거야? 해봐. 두 사람이 서로 노려봤습니다. 동우가 말렸어요. 야, 그만해. 선생님 오신다. 재민이 석준을 밀쳤습니다. 석준이 비틀거렸어요. 재민은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왜 나는 친엄마가 없는 거야?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재민이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석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려진 거지. 재민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정심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민의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재민아?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심은 문을 두드렸어요. 재민아, 밥 먹어야지. 잠시 후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배 안 고파요. 안 먹을래요.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피곤해요. 정심은 걱정됐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쉬어. 나중에 배고프면 먹어. 네. 정심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걱정됐어요. 밤 9시가 넘어서 재민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심이 물었어요. 재민아, 무슨 일 있었니?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재민아. 정심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한테 얘기해봐. 뭐가 힘든지.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저 왜 친엄마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니? 친구가요. 저보고 버려진 애라고 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엄마가 안 키운 거 맞잖아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심이 재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넌 아무 문제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왜 저는 친엄마가 없어요? 정심은 한참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재민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내가 왜 고아원에 있었는지 할머니도 몰라. 재민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심은 재민을 꽉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는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도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할머니 정말 좋아하는데. 알아. 할머니 알아. 정심이 재민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넌 할머니 아들이야. 진짜 아들이야. 피가 안 섞였어도 그건 변하지 않아. 정말요? 정말이야. 재민이 정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심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 후에 재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왜 갑자기? 제가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재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입양된 애도 잘 될 수 있다고. 버려진 게 아니라고. 정심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재민이 잘 될 거야. 할머니가 믿어.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재민이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부족해서 미안해. 진짜 엄마는 못 돼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진짜 아들처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재민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정심이 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재민의 눈에는 결심이 차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어요. 재민이는 정말 모범생이에요. 이러다 명문대 갈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정심에게 말했습니다. 정심은 자랑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께서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정심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재민이 정말 잘 크고 있어.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재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석준의 말, 친구들의 시선, 입양하라는 낙인. 재민은 그것들을 이겨내려 했어요. 공부로, 성공으로. 어느 날 재민이 정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변호사 될래요. 변호사?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면 돈도 많이 벌잖아요. 정심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 거예요. 정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민아,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재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응원할게. 정심은 재민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재민이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 같았어요. 상처를 이기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괜찮아요, 할머니. 저 강해요. 재민이 웃었지만 정심은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민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우리 재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성공을 향한 집착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훗날 무엇을 만들어낼지 정심은 아직 몰랐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이제 28살이었어요.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했어요. 정심은 여전히 일했습니다. 정심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생활비를 위해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정심이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재민이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 합격했어요. 변호사 합격했어요. 정심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 저 해냈어요. 정심은 카운터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민이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정심은 울면서 웃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재민아.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정심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시장에 들러 고기를 샀어요. 평소엔 사지 못하던 비싼 고기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괜찮았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를 구웠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정성껏 차렸어요. 재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씻고 와. 밥 먹자. 재민이 환하게 웃으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정심은 식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불고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많이 먹어. 오늘은 우리 재민이 축하하는 날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재민이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심은 재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민아,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심이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편해질 거야. 변호사 되면 돈도 벌고. 네. 할머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더 일할 거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아직 건강해. 하지만 정심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재민이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1년 후 재민은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괜찮았어요. 드디어 정심에게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재민이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니? 제 첫 월급이에요. 할머니 드리고 싶었어요. 정심은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돈 모아야지. 할머니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재민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심은 결국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재민아.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부터 재민은 매달 정심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정심은 그 돈으로 조금씩 편해졌어요. 식당 일을 줄였습니다. 마트 일도 주 3일만 나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30살이 되었어요. 로펌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승진도 했어요. 어느 날 재민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할머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자친구요. 정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친구?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이제 할머니께 소개하고 싶어서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재민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데려와. 할머니가 밥 해줄게. 일주일 후 재민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은지였어요. 26살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 화장도 곱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한은지라고 해요. 은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심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 편하게 앉아. 감사합니다. 은지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좁은 공간, 얼굴에 살짝 실망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정심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와 잡채, 전을 만들었어요. 정성껏 차렸습니다. 식사 중에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재민 오빠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응, 8살 때부터. 대단하세요. 혼자 키우시기 힘드셨을 텐데. 정심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는 엄마예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심은 그걸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은지와 재민이 돌아갔어요. 현관 앞에서 정심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표정이 변했어요. 재민아, 집이 좀 낡았네. 응, 오래됐어. 어머니는 계속 거기 사실 거야? 응, 할머니가 살던 집이니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재민과 은지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한복을 입고 왔어요.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재민이 정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정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해라, 재민아. 그것만 봐라. 네. 행복하게 살게요. 재민과 은지는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였어요. 로펌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정심은 가끔 신혼집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은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응. 재민이 있니? 회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정심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집이었어요. 재민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은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심이 신혼집을 방문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민아, 할머니야.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안해. 깜빡했네. 재민이 있니? 회사 갔어요. 토요일인데? 급한 일 있대요. 정심은 망설였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불편해요. 청소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올게. 네.
다음에 미리 연락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심은 복도에 서서 한참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심은 생각했어요. 은지가 나를 불편해하나? 그날 밤 재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집에 오셨다며요? 응, 은지 만났어.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 있어서. 괜찮아. 바쁜데 뭐. 은지가 좀 피곤해했나 봐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이해해. 다음엔 미리 연락할게. 네. 그럼 편히 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은지가 임신했습니다. 재민이 기뻐하며 정심에게 알려줬어요. 할머니, 저 아빠 될 거예요. 정말? 축하한다, 재민아. 정심도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은지는 달랐습니다. 임신 후 더 예민해졌어요. 정심이 방문할 때마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정심이 아기 옷을 사들고 갔어요. 직접 고른 작은 옷이었습니다. 은지야, 이거 아기 옷이야. 예쁘지? 은지가 옷을 받아들었어요. 대충 봤습니다. 네, 감사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시큰둥했어요. 옷을 소파에 던져 놓았습니다. 정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은지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 할머니가? 응.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는데 좀 부담스러워.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으신가 봐. 나도 알아. 근데 너무 자주 오시면 우리 사생활이 없잖아.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친엄마도 아니시잖아.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아니, 나쁜 뜻은 아니야. 근데 사실이잖아. 입양하신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야. 알아. 근데 우리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재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엄마도 아니시잖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자신을 돌봐주던 모습, 힘들게 일하던 모습. 하지만 은지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불편할 수 있었어요. 재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정심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응, 재민아. 무슨 일이야? 저기, 할머니, 요즘 은지가 좀 예민해요. 임신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괜찮아? 네. 근데 할머니 미안한데 당분간은 집에 자주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정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요. 할머니 잘못 없어요. 그냥 은지가 좀 쉬고 싶대요. 정심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할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은지 몸 조심하라고 해. 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짐이 된 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정심은 혼자였습니다. 다시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정심은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갔어요. 손에는 미역과 소고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축하해. 고생했어. 은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대답했어요. 네, 감사해요.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심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예쁘네. 손을 뻗어 아기를 만지려 했습니다. 은지가 빠르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기 자고 있어요. 깨울까봐 걱정돼요. 정심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 미안해. 재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응, 지훈이 보러 왔어. 고마워요. 할머니도 커피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정심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민과 은지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아기를 바라봤어요. 셋이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신은 그 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정심이 일어섰어요. 그럼 나는 갈게. 은지 몸조리 잘해. 네. 조심히 가세요. 은지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재민이 정심을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응. 지훈이 잘 키워. 네. 걱정 마세요. 재민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심은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닫힌 문만 보였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은지와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심은 집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어요. 잡채와 전, 떡을 준비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재민아, 할머니야.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응. 음식 좀 가져왔어.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정심이 들어가려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할머니세요. 은지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안해. 음식 만들어서 그냥 왔어. 저희 지금 바빠요. 아기 재우는 중이었거든요. 정심은 음식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어요. 그럼 이거 두고 갈게. 재민이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요즘 은지가 애 때문에 예민해서. 괜찮아. 이해해. 정심은 돌아섰습니다. 재민이 뒤에서 말했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정심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눈물을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정심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할머니야. 네, 할머니. 지훈이 어때? 잘 크고 있어? 네, 잘 크고 있어요. 보고 싶네. 할머니가 놀러 가도 될까?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심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저기, 할머니,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아기 키우느라. 그래, 알았어. 좀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 재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2주일에 한 번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정심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식당 일도 줄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어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정심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재민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심이 되어도 재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정심은 차례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놓았어요. 오빠 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 잘못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재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응, 재민아. 죄송해요. 오늘 은진의 집에서 차례 지냈어요. 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년에는 할머니 댁에서 지낼게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정심은 혼자 남은 음식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어느덧 80이 넘었어요. 재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정심은 가끔 재민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아파트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재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지훈이는 많이 컸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어느 겨울날 정심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있었어요. 유모차에 지훈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가가려 했습니다. 재민아. 목소리를 냈지만 작았어요. 재민은 듣지 못했습니다. 은지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정심은 진열대 뒤에 숨었습니다. 재민 가족을 지켜봤어요. 지훈이가 많이 컸어요. 돌이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귀여웠어요. 재민을 닮았습니다. 은지가 재민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여보, 저거 사자. 지훈이 좋아할 것 같아. 그래, 사자.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가족 같았어요.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저 안에 없구나. 재민 가족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정심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거야. 재민한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심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남긴 서류철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증서, 은행 통장,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대로요. 정심은 서류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빠 말이 맞았어.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였어. 재민을 키우는 데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번 돈으로 키웠어요. 떳떳했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정심은 서류를 다시 넣었어요.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 재민이는 모르겠지.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정심의 생일이었습니다. 정심은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작은 상에 올려놓고 앉았어요. 촛불을 켜려다 말았습니다. 혼자 부는 게 슬플 것 같았어요.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재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9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정심은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10시가 되어서야 재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정심은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재민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민은 읽지 않았어요. 정심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혼자서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어요. 정심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추웠어요. 아무도 없는 집은 더 추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책을 읽어달라던 모습, 할머니 사랑해요 하던 목소리.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재민은 멀어졌습니다. 점점 더요. 정심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는 걸요.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정심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방식으로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심은 혼자 조용히 살았어요. 재민의 연락은 거의 끊겼어요. 석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심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서 있었어요. 옆에 은지도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재민아, 어쩐 일이야? 정심은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거든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어서 들어와. 재민과 은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심은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차 끓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 앉으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정심은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재민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정심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데? 재민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은지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요양원이요. 거기서 지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정심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네. 할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건 괜찮아. 할머니 조심할게. 은지가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머님 모실 여건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나는 모셔달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는 친엄마도 아니시잖아요. 정심의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재민 오빠를 입양하신 거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은지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평생 책임져야 해요? 친엄마도 아닌데. 정심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뭐라고 말해줘. 이건 아니라고 말해줘. 하지만 재민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민아,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고맙죠.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뭐가 달라?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지훈이도 키워야 하고 은지도 돌봐야 해요.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미 알아봤어요. 괜찮은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요. 정심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나는 싫어. 어머님, 싫다고.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재민과 은지가 움찔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요양원 안 가.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못 사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야. 재민이랑 같이 살던 집이야. 정심이 재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재민은 손을 빼냈습니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에 입소하시는 거예요. 뭐? 이미 계약했어요. 정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어요. 내 동의도 없이?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어차피 가셔야 해요. 저희가 더 이상 못 모셔요. 정심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텼어요. 나가. 둘 다 나가. 할머니, 나가라고.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민은 일어섰습니다. 은지도 일어났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모시러 올게요. 오지 마. 나 안 가. 할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가셔야 해요.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심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민과 은지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정심이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재민아, 재민아. 재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심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24년을 키웠어요. 밤마다 재워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변호사 만들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행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요양원에 보내다니. 친엄마도 아니라니. 정심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심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울음은 멈췄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재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8살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사진 속 재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항상 정심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는 행복했잖아.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친엄마도 아니시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재민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했어요. 부엌에서 밥을 해주던 기억, 거실에서 숙제를 도와주던 기억, 작은 방에서 책을 읽어주던 기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어요. 정심은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게 전부였어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재민이 왔어요. 은지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짐 이거 다예요? 응. 재민이 짐을 들었습니다. 정심은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가요.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심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재민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심은 재민의 팔을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옛날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차에 탔습니다. 재민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단골마트, 식당, 버스 정류장, 이제 다시 못 볼 풍경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췄어요.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에 실버타운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착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정심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민이 짐을 들고 앞서 걸었어요. 정심은 뒤따라 걸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간호사가 맞아줬어요. 정심 어르신이시죠? 환영합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양쪽에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301 호실이에요. 여기에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심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재민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정심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네.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었니?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대답해줘. 할머니가 알고 싶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부담이었어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 결혼하고부터요. 은지가 힘들어했어요. 은지 때문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할머니를 불편해했어요. 저도 그게 이해됐어요. 정심은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이해됐구나. 죄송해요, 할머니. 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정심은 고개를 들었어요.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기억해요. 밤마다 옆에서 공부 도와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밥 굶지 않게 매일 차려주고.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에서 계산대 일하면서 학비 벌었어. 손이 터지고 허리 굽도록 일했어.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 요양원에 버리는 게 뭐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건강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더 안전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정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 알아. 너희가 나를 짐으로 여긴다는 거.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엄마 아니라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재민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뭐가? 입양하라는 거요. 평생 그게 콤플렉스였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할머니는 몰라요.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입양아도 잘 될 수 있다고.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옆에 계시면 그게 자꾸 생각나요. 내가 입양됐다는 게 정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하고 싶었던 거니?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심은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이제 가. 할머니. 가라고. 내 가정 돌봐야지. 재민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심은 혼자 남았어요. 작고 낯선 방에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 재민의 차가 보였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정심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민아, 할머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심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24년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요.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심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밥이 그리웠어요. 낮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민 생각만 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정심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간호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심 어르신, 밥 좀 드세요. 간호사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드셔야죠.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괜찮아요.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계속 우울해 보이세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수진은 정심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한참 후에 정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버림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한테요. 수지는 정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 20년을 넘게 키웠는데 이렇게 버려졌어요. 정심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이 정심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정심은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잠들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가져온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펼쳐서 봤어요. 재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재민, 공부하는 재민, 졸업식 날의 재민,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었어요. 그 행복이요. 정심은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가 남긴 유산이요. 집에 두고 온 서류철이 떠올랐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증서, 은행 통장,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정심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오빠, 오빠 말이 맞았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였어. 어디에도 쓰지 말라고 했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나는 안 썼어. 재민이 키우는데도 한 푼 안 썼어. 정심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키우고 싶었어. 떳떳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버림받았잖아.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 변호사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변호사요? 네. 유언장 쓰려고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미리 써두고 싶어요. 수진은 걱정스럽게 정심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변호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심 어르신이시죠? 김 변호사입니다. 네. 앉으세요. 변호사가 의자에 앉았어요. 펜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시려는 거죠? 네. 상속인이 누구신가요? 정심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재민이라고. 근데, 네. 그 아이는 빼주세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상속에서 제외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그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고아원에서 데려와서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밤마다 재워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마트에서 일하면서 학비 벌었어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 만들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요, 날 요양원에 버렸어요. 친엄마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변호사는 한참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상속인은요? 정심은 수진을 떠올렸어요. 매일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으라고 하고 약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 여기 간호사가 있어요. 수진이라고.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친척은 안 계세요?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심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요. 강남에 땅이 몇 개, 주식도 있고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심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빠가 남긴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강남구 대치동 땅 300평, 서초동 땅 200평, 주식은 삼성전자랑 현대차. 변호사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전부세요? 네. 그리고 은행 예금도 좀 있어요. 10억 정도요. 변호사는 정심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정확한 금액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됐거든요. 대략이라도요. 정심은 생각했어요.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00억은 넘을 거야. 오빠가 1,000억 넘는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어르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강남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적어도 2,000억은 넘을 겁니다. 정심의 눈이 커졌어요. 2,000억이요? 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정심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정말로 아드님을 상속에서 제외하시겠어요? 이 정도 재산이면. 정심이 말을 끊었습니다. 네, 제외할 거예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1시간 후 유언장이 완성됐어요. 변호사가 읽어줬습니다. 본인 정심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간호사 이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양아들 김재민은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변호사가 정심을 바라봤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심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정심.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본은 제가 보관하고 원본은 어르신이 가지세요. 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바뀔 거예요. 변호사가 나가고 정심은 혼자 남았습니다. 유언장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민이 먼저 자신을 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이 정심의 방에 들어왔어요. 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정심이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수진이 물을 건넸어요. 수진 씨 앉아요. 네.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심이 말했어요. 수진 씨한테 고마운 게 많아요. 뭐요? 제 일인걸요. 아니에요. 수진 씨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랑. 정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밥 먹으라고 하고 약 챙겨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정심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나를 사람 취급해줘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르신, 고마워요. 진짜로.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심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오늘 유언장을 썼다. 재민이를 상속에서 뺐다. 펜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운하다. 슬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마음이었어. 글씨가 번졌어요. 너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어. 정심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재민아, 넌 모르겠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너한테 한 푼도 안 쓰고 지켰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어. 내 힘으로. 정심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넌 할머니 재산 한 푼도 못 받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정심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의 재민. 할머니 사랑해요 하던 그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어요. 잘 자, 재민아. 내 길 잘 가라.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정심은 잠들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비밀과 함께요.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곧 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심의 몸은 더욱 약해졌어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걱정했어요. 어르신, 병원 가봐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발 가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정심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수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재민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정심은 쓰러졌어요. 1시간 후 수진이 발견했습니다. 놀라서 응급벨을 눌렀어요. 구급차가 왔고 정심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찰했어요. 심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보호자 연락처 있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아들이 있어요. 연락할게요. 수진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실버타운 요양원 간호사 이수진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안 좋으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정심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수진이 정심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아드님 오고 계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정심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재민이 도착했어요. 급하게 달려왔는지 숨이 가빴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할머니, 정심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침대에 누운 정심은 뼈만 남은 것처럼 말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재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정심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 아,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저예요. 할머니, 왔구나. 네, 왔어요. 정심이 재민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재민은 정심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거, 전화도 안 한 거, 다 제 잘못이에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저 제 삶만 살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정심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넌 잘못 없어. 있어요. 많아요. 재민은 정심의 손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정심은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늦었어.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 재민아. 정심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갈 시간이야.
재민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정심이 재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흐릿했지만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넌 할머니가 부끄러웠니?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재민이 울부짖었어요. 할머니는 제 자랑이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할머니 행복해. 재민은 정심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정심은 재민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 할 말 있어. 네, 들을게요. 돈이 아니었어. 네, 할머니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었어. 너의 마음. 재민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마음을 버린 건 정심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너희였다. 그 말을 끝으로 정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할머니,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긴 소리를 냈습니다. B- 하는 소리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재민을 밀어냈어요. 잠시 나가 계세요. 싫어요. 나가 계셔야 해요. 재민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서 재민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재민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수진이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울기만 했어요. 은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만 울어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재민은 영정사진을 안고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정심은 웃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변호사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민은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이게 전부구나.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재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김 변호사였어요. 김재민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어머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유언이요? 네.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도 마쳤고요.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다음 날 재민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은지도 함께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서 6개월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재민이 서류를 받았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의 유언입니다. 할머니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강남 대치동과 서초동에 땅이 있으셨고
주식과 예금도 상당했습니다. 재미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대략 2천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지가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2천억이요? 네.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재민도 그 부분을 봤어요. 본인의 모든 재산은 간호사 이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양아들 김재민은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재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를 제외했다고요? 네. 어머님의 명확한 의사였습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이것도 남기셨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정심의 글씨였어요. 재민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이 돈을 숨긴 이유를 이제는 알겠니? 오빠가 남긴 유산이었어. 1,000억이 넘는 돈이었지. 근데 할머니는 한 뼘도 안 썼어. 너를 키우는데도 안 썼어. 왜였을까?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돈 때문에 너를 키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오빠의 유언도 지키고 싶었어.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라고 했거든. 오빠 말이 맞았어. 돈은 가족을 찢어놓아. 너도 그랬잖아. 할머니가 가난한 줄 알았지? 불쌍한 노인네라고 생각했지? 친엄마도 아닌데 왜 모셔야 하냐고 했지. 근데 할머니는 2천억을 가진 사람이었어. 놀람이게? 할머니도 놀라워. 내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 재민아, 할머니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너의 마음이었어.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넌 할머니를 버렸어. 요양원에 버렸어. 전화 한 통 안 했어. 그래서 할머니도 결정했어. 너도 한 푼 못 받아. 이 돈은 할머니를 사람 취급해준 수진이한테 줄 거야. 그 사람은 할머니한테 마음을 줬거든. 재민아, 할머니는 끝까지 널 사랑했어. 화나고 서운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미안해. 잘 살아라. 내 힘으로. 할머니처럼. 안녕, 재민아. 편지가 끝났습니다. 재민은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2천억. 할머니가 2천억을. 은지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읽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이에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어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은지가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니. 어머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재미는 울기만 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지가 화를 냈어요. 2천억이었어요. 2천억? 그걸 간호사한테 다 준다고요?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뭐라고요? 소송 걸어야죠. 유언 무효 소송? 재미는 은지를 돌아봤어요.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 마요. 뭐라고요? 소송 안 해요. 할머니 뜻대로 할 거예요. 미쳤어요? 2천억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를 잃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은지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재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지도 따라 내렸어요. 여보, 들어가요.
저 혼자 있을게요. 뭐라고요? 혼자 있고 싶어요. 재미는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어요. 1시간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뭘 가지고 있든 상관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필요했어요. 할머니가 있어야 했어요. 재미는 울었어요. 밤 공기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었어요. 2천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사람을 잃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사람,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요. 재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잃어버린 게 뭔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별들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재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까지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요.